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조금 전 공군 수송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네, 수단에서는 현재 각국이 군용기나 함정을 파견해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출작전 프라미스. 교민 28분이 모두 탈출에 성공을 했고 조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귀국한 수단 주재 교민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네, 아직 확실히 발표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수단에는 우리 기업이 나가 있고요. 또 우리 코트라 무역투자진흥공사도 있고 물론 우리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 아마도 많은 수는 기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주재원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입니다. 수단에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제약사와의 합작 기업이 있습니다. GMC라는 기업인데 네. 1982년에 우리나라 제약사가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구충제라든지 뭐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걸 생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의 기업의 사람들이 평소에 대사관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28명이라면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나라 코트라 직원 그리고 대사관 직원 그리고 가족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수단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희망한 사람은 다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한 명이 잔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수단 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의사를 존중한 것 같고요. 2명이 그 사우디 제다의 중간 기착지에서 잔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최종적으로 일단 귀국하자를 결정을 해서 같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수단 우리나라의 수단 대사관을 보니까 평소에도 이게 안전이 좀 항상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계속 그 교민들 간의 긴밀한 그 안전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고 소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락이 된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민들도 사실 안전을 좀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떤 경로로 탈출했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그 현장에 한현희 기자도 전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수단에서 지금 가장 격전지라고 할까요? 무력 충돌이 심각한 곳이 수도입니다. 하루툼. 네. 예. 거기에 있는 공항에도 폭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 대사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지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루툼에서 이제 북동쪽 방향의 그 해안 도시 홍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가 포트 수단인데 네. 저기가 85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저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육로의 경로인데 육로라는 게 이제 외신들을 보면 중간에 검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군들의 검문소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저렇게 직선으로 간단히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굽은 길이고 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피해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24시간 이상이 걸려서 850km를 갔던 겁니다. 굉장히 아마 위험했을 텐데 저 교민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 수단에 가면 아마 저 부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함이 부근까지 와 있을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허큘리스 우리나라 수송기, 군 수송기가 그 포트 수단에 그 비행장에 도착해 있었고 거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 군 수송기를 보는 순간 아마 우리 교민들이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고 포트 수단에서 제다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저기 한 2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수송기로 갔으니까 뭐 금방 1시간여밖에 안 걸렸을 것이고 제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비행기 그러니까 공중구비우기 역할을 하는 시그너스를 타고 우리나라 서울공항을 통해서 날아왔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로 이동한 육로 거리는 1160km더라고요. 네. 글쎄요, 1000km 같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고 1000km 정도라는 거는 서울 부산 거리가 430km이기 때문에 그걸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특히나 이 육로로 가면서 이제 반군 검문소도 있고 먼 거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선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까? 아직 이제 정확한 소식은 없는데 외신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그 이집트의 부유층들이 이집트가 아니라 수단의 부유층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라는 게 이제 가족 전체를 태우려니까 버스가 필요합니다.
한 6,000달러,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빌린다고 합니다. 그 차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면 갈 길을 한 사흘 정도 걸려서 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검문소를 거쳐서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과정을 겪었다. 이런 수단의 부유층이 이집트로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린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달랐던 거는 뭐냐면 이 포트 수단으로 가는 길은 며칠 전에 유엔에 파견돼 있던 직원이 한꺼번에 대피했던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 요르단의 피란민들도 이 경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우리나라 당국도 이쪽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현지 판단을 존중해서 이쪽 육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네, 이제야 살았다는 안도의 소리가 나온 바로 그 포트 수단, 거기까지 버스로 이동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버스에 다른 나라 피라민도 함께 탔다고 하던데 어느 네네. 나라입니까?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피라미드 탔고 또 일본 사람도 몇 명이 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UAE 사람들이 탔다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UAE 정부가 또 이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UAE 정부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이 버스의 안전 이동을 도왔다 이렇게 우리 정부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UAE의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요. 우리 대통령실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교민 탈출에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아마도 UAE가 없었으면 육로 구출이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UAE 사람들이 탔고 또 UAE와 협력을 한 것이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일본 사람들도 몇 명 탔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UAE의 협조에 정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민들이 타고 온 수송기 KC-330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라고 불리는데 이 그 수송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중급유기가 왜 갔지?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공중급유기는 다른 수송기와 달리 안에 이 승객을 위한 좌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허큘리스라는 다른 일반 군 수송기는 좌석이 없이 이렇게 주로 병력 중에 이제 다수의 병력, 무기를 싣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예. 이 그 공중급유기 역할을 하는 KC-330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에서 만든 그것의 변형이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그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민을 안전하게 국내로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행기를 특별히 더 이용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2021년 8월에 아프간 구출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용됐던 거고요. 그때 이제 그 아프간의 우리 대사관, 우리 정부의 업무에 특별한 기여를 한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가 39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올 때도 그때도 보냈던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특히 민간인을 구출할 때는 철수시킬 때는 저 비행기가 이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 교민 철수를 돕기 위해서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네네.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충무공 이순신함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어떤 안전 대비용도 있었을 거고요. 네.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정부가 정확히 밝히지 않는데 보안상 아마도 아까 그 지도에 나타나 있던 홍해 부근 안쪽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그 포트 수단 부근에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순신함에는 어떤 특수부대 임무를 띈 군인들도 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허큘리스 수송기인데 저 수송기를 처음에 우리 정부가 이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낼 때 저기에 특수부대 50명이 타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 화면은 이게 저 허큘리스 저 수송기가 그 수단에서 출발해서 제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어떤 그 대사라든지 제다의 총영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지금 뭐 현지에서는 계속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교민들 대부분 철수시킨 겁니까? 미국이 굉장히 빨리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 외교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대사관의 어떤 안전 위협받으면 대사관의 직원부터 철수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아예 23일 날 외교관, 가족들 모두 철수시키고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군용기 6대를 동원했고 뭐 시누크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일괄적으로 철수를 했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49명의 철수 희망자를 모두 다 철수시켰고 그런데 이제 영국이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그 보도에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영국은 현재 자국의 민간인이 여기 4,000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수에 초비상이 걸렸는데 BBC 보도를 보니까 해군 함정 2척이 인근 해역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물러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타임스라는 영국 신문 보도를 보면 영국 대사가 당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15일 날 발생해서 굉장히 급격히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어제 이제 마오닝 대변인이 교민 일진이 인접국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아직 1,500명이 있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유엔 예. 직원들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700여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유엔 직원과 그 가족들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이동의 경로를 참고해서 철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각국 교민들의 필사 행렬까지 탈출 행렬까지 알아봤는데 참고로 수단 같은 경우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400여 명이 사망하고 3,7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네, 강성욱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수단 교민들의 탈출 행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